50대를 전진 배치해서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임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임명을 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나이가 상당히 어립니다. 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를 해보면 허태열 비서실장이 거의 70살이 다 됐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51세, 51세의 가장 젊은 나이인데요. 보니까 비서실장이 오히려 신임 수석들보다도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지금 이게 파격 인사다, 뭐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50대로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임종석 실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허 실장님 당연히 좋게 평가를 하시겠죠. 그럼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뭐 국회에서 재선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의 권력서열 5위라는 사무총장을 이미 다 오래전에 지낸 분이고,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죠.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미 차관급입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장관급이지만 50세가 과연 젊은 나이냐? 저는 뭐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 봅니다. 다만 전 정권에서 너무 연세 높으신 분들이 해서 상대적으로 젊게 보일 뿐이죠. 50세가 어떻게 젊습니까? 50대가 정상적으로 일할 그런 나이라 보고요. 결코 젊은 비서실이 아니다. 오히려 더 40대라든지 심지어 30대로 젊어졌으면 더 나았지 않나. 물론 뭐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들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 30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 예를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할 때 물론 특수한 권력 찬탈로 됐지만은 49세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보이려고 그때 굉장히 예를 많이 썼죠. 그런 게 있었고, 김종필 전 총리가 항상 즐겨 쓰는 말이 뭔가 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쓰시는데, 본인은 정작 30대 중반에 중앙정부부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50대가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정권이 너무 연세가 높은 분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그때 관가에 유명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인생은 70부터 뭐 이런.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허 실장님 50대시죠? 예, 뭐 저도 50대입니다만 저는 이미 50대 중에서도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나이라서 벌써 이제 밀려나는 나이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50대가 좀 더 경험도 풍부하지만 또 젊음도 있기 때문에 경륜과 젊음을 동시에 겸비한 나이라서 일을 잘 할 거라 보고요. 저런 역동성이 뒷받침돼. 왠가면은 참모들은 빠릿빠릿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이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건 잘된 인사라 생각하고요. 비서실장 본인도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를 기분 좋게 전달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잘 뽑은 비서실장이라 얘기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전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젊는 건 맞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문희상 초대 비서실장이 58세,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류익 서울대 교수가 58세였거든요. 바로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허태열 실장은 68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이 51세면 역대 3명의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비서실장을 굉장히 젊은 비서실장을 쓴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소통 수석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젊은 참모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저는 이것은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참모, 보좌 기능에 충실한 어떤 그러한 청와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국정 운영의 중심축은 장관들, 내각 중심으로 가겠다. 그리고 장관들한테 상당한 권한을 주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의미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상 부처의 국장급 인사까지도 뭐 청와대에서 다 이렇게 좌지우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특히 이제 젊은 그 당시에 이 대변인, 40대가 청와대 대변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정 경험을 한 이 세대 그 인물들이 현재 50대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인재를 많이 이렇게 인물들을 키워놓은 거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인재풀이 넓고 그 인재풀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더 그러한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라는 여러 진영을 짜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지금 청와대를 움직이는 또 다른 50대, 바로 또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 지금 뭐 대선 기간 내내에도 뭐 문재인 캠프에서 뭐 사회도 보고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 깜짝 발탁이 됐어요. 최초로 사법급식을 보좌하는 또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또 50대로서 또 청와대 입성을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하마평이 나왔을 때 좀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일단은 첫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반응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뭐 사실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담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측에서는 이거죠. 조국 교수가 교수 시절에 참 조국 수석이 입에 참 수석이 잘 안 붙네요. 하도 네. 교수에서 어쨌든 예. 조국 수석이
워낙에 키보드 워리어였다. 무슨 말이냐면 SNS 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냥 의견만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그러니까 어떤 진영 싸움에서 최전선에 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험한 말도 함부로 표현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진하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김용민 씨의 낙검수에서 김용민 씨가 이제 라이스 국무장관에 대한 부적절한 어떤 발언을 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총선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그때도 김용민 씨의 후원회장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일선에서 방어도 하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전력, SNS상에서 그런 활동들이 과연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직위와 맞겠느냐. 민정수석은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는 또 특별한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찰이라든지 또는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다른 수석에 비해서 칼이 주어지는 어떤 자리인데 그런 어떤 점에서의 우려 이런 점들이 사실 조금만 무슨 부분이 드러난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더 많은 어떤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요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정수석으로서 어떠한 그런 결과물을 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또 이렇게 이 워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민정수석이 되기 이전까지는 문제 제기자였죠. 그렇게 해서 SNS상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순간부터는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SNS도 지금 폐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역할과 위치에 따른 이제 자기의 달라지는 모습이라 보고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SNS든 사이버공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또 수석이 되고 나서 또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본인이 콜리패스 비슷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총선에 나가는 교수들 해야 된다. 본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안식년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현행법상 그리고 서울대 내교상 공직을 맡게 되면 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식 발령이 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네, 지금 일단 안식년 상태라서 큰 문제는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대 입장에서도 지금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다 보니까 또 말과 또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또 그런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내 교수가 안식년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국회의원으로 나가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교수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던 게 있으니까 또 지금 이 얘기하고 상반된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것과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것과 사실 정부로 들어가는 건 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것은 조금 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국 이제 수석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서초동 소위 법조인들로 대비되는 서초동 분위기가 있어요. 서초동 분위기가 뭐냐면 조국 수석이 일단 과거에 이제 사법고시를 보지 않은 이유에 관련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결국 변호사도 하지 않고 검사도 아니었고 판사도 아니었던 그냥 그 이후에 그냥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의 칼을 이제 앞으로 쥐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개혁을 하려면 이 내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개혁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만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민정수석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게 된 거는 검찰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 민정수석 썼다는 것. 그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받을 만하지만 그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게 나중에 개혁 방향에서 좀 너무 이상적으로만 흘러서 현실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도 서초동 내부. 근데 그 수석 밑에 비서관들이 이제 다 그런 고시 출신들이나 검찰 출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걱정은 제가 볼 때 기우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김용갑 전 장관이 전두환 정권 때 유명한 장관 아닙니까?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절대 검찰 출신을 쓰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검찰이라는 친정에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오히려 그런 검찰의 권력을 이용만 할 뿐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개혁이라든지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컨트롤을 하고 혁신해 나가려면 오히려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조국 수석도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근데 워낙 그동안에 이제 조국 수석께서 SNS 등등 포함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고 이른바 폴리패서들을 강하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민정수석으로 가는 것이 선출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 인식 속에는 아 이제 조국 교수가 이제 정치권으로 한 발짝 들여놨구나, 정치권으로 가는구나, 대략 이제 이런 인식을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조국 교수가 그동안에 강하게 그렇게 비판해왔던 그런 면에 또 견뎌보면 이 서울대 교수직을 그냥 사직을 하고 갔으면 훨씬 더 어떤 조국 교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 세금 체납 사실과 관련해서도 약간 제가 보기에는 큰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게 한 2,100만 원 정도인데 네. 제가 그 해명 나온 걸 보니까 2013년부터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보냈는데 한 10여 차례 이렇게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달 초에 그 조국 수석 어머니 해명대로라면 이래요. 이달 초에 행정실장이 나한테 독촉장 여러 개를 가져다 줬다. 그래서 알게 됐다. 네. 저는 그 해명을 보면서 이게 좀 석연치가 않다. 이게 2013년부터 10여 차례 독촉장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달 초에 그걸 가져왔는가. 물론 이제 저는 조국 수석이 잘 대처했다라고 봅니다. 사과하고 바로 납부하겠다. 이렇게 잘 대처를 했는데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 어머니의 해명이 맞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논란이 불거졌고 빠르게 사과를 했고 납부도 하겠다고 해서 일단 뭐 논란은 좀 수그러든 상황인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유명 인사였다 보니까 이제 인사가 발표된 것은 약간 공격이 집중된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 좀 젊은 청와대를 이끌 3인방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뭐 거의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청와대 이제 춘추관 2층에서 거의 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브리핑을 쏟아내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국민소통수석,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자들과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도 나이가 어리네요. 50대고 그리고 이제 기자도 지냈고 네, 어리다고 하기는 그 어리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저보다 뜨끔뜨끔합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젊은 편에 속하는데 50대 젊은 그 이제 청와대를 이끌 분인데 지금 보니까 SNS에 상당히 능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발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평가는 좋은 것 같아요. 기자들과의 이런 단체 그 SNS 방에도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예,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네이버에서 언론 담당 언론의 이 담당이었고 부사장까지 지냈고 특히나 이번에 큰 성과를 냈죠. 그 문재인 1번가. 그건 정말 제가 보더라도, 이번, 그러니까 어떤 대선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이 정치인의 문화상품, 정치인의 상품 중에서는 굉장히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통수석, 이 좀 어색하죠. 왜냐면 지금까지 홍보수석이었는데. 네. 근데 이게 위민, 여민, 이게 위민관에서 여민관 바꾼 것과 똑같다고 봐요. 홍보라는 건 내 거를 이렇게 알리는 것. 이런 주체와 객체가 있지만 이 국민소통이라는 건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리는 것도 사실은 국민과 함께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짜여진 어떤 그런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 네이밍 자체도. 네. 그래서 준비된 이 대통령이다라는 말이 꽤 많이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세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네, 일단 청와대도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내각 구성이 가장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제 어제 국회로 이제 동의에 넘어갔는데 앞으로 20일 내 이제는 청문회를 끝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뭐 낙마를 한다고 하게 되면 내각 구성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과연 박근혜 정부 내각과 언제까지 동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최소 2개월, 길게는 3개월도 동거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무위원이 국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장관이 다 국무위원이 아니거든요. 또 이게 의결 정족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장관들하고 동거하는 걸 우리가 다 봐왔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도 이전에 참여정부 장관 일부가 동거하는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무회의라는 독특한 의결 구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20일 만에 이제 총리께서 인준을 받고 그때부터 장관을 제청하고 또 장관들이 청문회 하고 이래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 한꺼번에 전원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동구는 짧게는 2달, 길어도 석 달도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정부 출범 초기에 얼마만큼 이렇게 허니문 기간에 따라서 빨리 좀 의회가 협조를 해주느냐 이게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총리 부분은 뭐 큰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준을 요청할 때 그게 부과돼서 가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이 보면 재산이라든지 네. 또 가족들의 병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범죄 사실 증명은 이런 게 다 부과가 돼서 가기 때문에 그걸 펼쳐보면 금방 이제 이렇게 드러나죠. 물론 거기에 없는 또 다른 어떤 비사실이 있다면 그건 또 크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가장 지금 약점으로 나왔던 아들의 병력 문제가 나왔는데 오히려 군에 보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그 탄원서의 네. 모습을 볼 때 뭐 그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래 보면은 총리께서 인준이 이제 뭐 어쨌든 20일 이내 되면은 뭐 곧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짧아도 2달은 동구될 것이라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초기에 각 야당이 얼마만큼 협조해 주느냐 그게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문제는 한 번만 더 짚고 가야 되겠는데 50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 지금 저희 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되게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라 일단의 자기의 직장 생활에서 이제는 밀려나야 될 나이 정도로 나이가 많이 차 있는 나이다. 네. 그리고 그런 사회적으로 경험과 경륜이 축적돼 있는 나이면서 동시에 젊음도 가지고 있는 나이라서 다 지금 인생의 이모작을 생각하는 그런 연령대에 와 있는 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결코 젊은 청와대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네 분 말씀 여기서 듣고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 어떻게 지금 앞으로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